네, 5월 13일 해외 축구 NBA 메이저리그 전체 분석 코멘트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휴식을 좀 취했고요. 한 번에 진행을 하고 경기가 한 16경기 정도 있습니다. 잘 골라서 조기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뭐 어제 이제 메이저리그 쉽지는 않은 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올킬이 아쉬워서 그렇지 적중이 됐고요. 왜냐면 안키스 승하고 오버를 다 갔는데 양승호 개꿀이었잖아요.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VVIP S급 단폴. 제가 VIP하고 VVIP는 조합은 같은데 차이는 S급 단폴이 나가고 안 나가고 차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매일 나가냐고 여쭤보신 분도 있는데 매일 나갈 수가 없는 게 S급이라는 이 좋아 보이는 게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단폴 대상 아닐 때가 워낙 많아요. 가고 싶은. 아마 단폴 대상만 전부 다 단폴 대상이면 뭐 이틀에 한 번은 최소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대상 경기 아닌 경기들 많아서 어제 물론 리스크 있는 경기였지만 도르트문트 승 당 좋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우선으로 가시라고 했고 근데 3.5 이거 오버도 2배였잖아요. 그래서 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쨌든 뭐 하나만 이것만 가신 돌문 승만 가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둘 다 가신 분들은 뭐 꽤 괜찮았죠. 당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주간은 지금 현재 주간 일정이 아니니까 내일 말씀드린 9일 연속 적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일 동안 3번 올킬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10일 동안 지금 10일 동안 연패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되게 좋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지난주는 한 번도 연패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연패를 10일 동안.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지금 저는 어제보다 그 전날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3일 연속 또 주말 이틀이 쉽지 않은 일정이었는데 들어오면서 3일 연속 지금 메이저리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쉬워 보이진 않아요. 메이저리그가.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경기 수가 많으니까 메이저리그 우선으로 봐야겠죠. 조합 참여 원하는 분들 지난주에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번 주도 올킬도 5번 나오고요. 이번 주도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VIP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급 단폴 추가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V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전체 분석표하고 추천 경기는 스탠다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 추천하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사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피해받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베네치아하고 피오렌티나부터 가고요. 제 분석 코멘트 어떤 데이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코멘트의 질은 여러분의 좋아요 숫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많이 안 눌러주셔도 돼요. 다만 많이 안 눌러주시면 저는 정말 기본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배려해서 광고도 빼고 하고 있고 영상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일찍 올렸는데 어쨌든 어제 같은 좋아요 숫자면 제 분석 퀄리티는 매우 더러운 퀄리티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 불편해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광고를 날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광고 안 넣는 분석 채널이 어디가 있어? 거의 다 넣잖아요. 얼마나 제가 여러분 편하게 해드려. 근데 왜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눌러주신 분들 제외하고. 근데 안 눌러주신 분들 훨씬 많다는 거야. 안 입고 온 게 많은가 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거는 둘 다 동기부여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어제 좋아요 숫자 별개로 오늘은 제가 정상적으로 코멘트는 할 거야. 근데 오늘도 이제 좋아요 숫자 적고 뭐 이러면 내일부터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동기부여는 피오렌티나는 챔피언스 리그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힘들고 유럽파 정도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는 강등권인데 뭐 레체하고 이제 골득시 때문에 밀려서 그렇지 지금 한 경기 레체가 더 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1점으로 따려고 할 겁니다. 각각 동기부여가 있는 매치업이고 결장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많지는 않아요.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스보보다 여전히 빠집니다. 수비 쪽에 허리라인에 던칸 빠지고 그 다음에 피오렌티나는 이제 카탈드가 여전히 또 빠지는 것들이 아쉽고 그 다음에 모에스킨이 또 빠지는 것도 아쉽고 자니올로도 빠집니다. 이 경기는 저는 베네치아 프렌에 저도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피오렌티나가 연장까지 베티스하고 경기를 치렀고 체력적인 이슈가 있을 거라고 보고 베티스도 선제골을 먼저 넣긴 했습니다만 제가 승을 안 봤던 이유도 어쨌든 그런 여러가지 체력적인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안 보고였는데 결국에는 후반에 골 먹히면서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피오한테 이렇게 좋은 당을 준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베네치아 프렌의 저득점 보고 해외에서는 1대1 무승부
뭐 1대0 PO승, 2대1 PO승, 2대0 PO승 이렇게들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탈란타하고 로마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땐 내일 메이저리그도 쉽진 않은데 해축이 어려워요. 경기도 좁고 NBA는 지금 뭐 어렵잖아요. NBA도. 그래서 저는 메이저리그가 어렵긴 하더라도 저는 메이저리그 계속 맡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우선으로 저는 갈 겁니다. 아탈란타하고 에이스 로마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 좀 진부한 얘기겠지만 거의 승점 6점짜리 매치업이고 좀 더 승점이 좀 간절한 쪽은 로마 쪽이에요. 근데 로마가 아탈란타는 좀 최근에 만났을 때마다 많이 재미를 못 봤습니다. 어쨌든 좀 홈도 아탈란타고 그래서 이 경기는 어찌됐든 지금 순위 싸움 챔피언스 리그 지금 막판까지 이게 제가 보니까 리그가 이제 다음 주면은 끝나거든요. 이번 주에 끝나는 데도 있고 근데 시즌 막 끝까지 마지막 경기까지도 이게 누가 나가냐 안 나가냐 그게 결정이 될 정도로 되게 지금 타이트해요. 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동기부여 있는 팀들이 다 못 이긴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또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야 좋죠. 마지막에 또 빅찬스 한번 더 갈 수 있으니까. 로마는 지금 6위인데 챔피언스 리그 4위, 유벤투스는 1점이고 아탈란타는 3위인데 5점 차예요. 로마랑. 그래서 아탈이 조금 여유 있지만 뭐 아탈 입장에서 이 경기를 굳이 그렇게 여유 있다고 비기거나 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탈은 히엔, 컬라시나 수비 쪽에 빠지고 스칼빈이 빠지고 그 다음에 쿼드라도 또 빠지고 루크먼이 불투명합니다. 아탈은 루크먼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하고요. 로마는 이제 펠레그린이나 디발라가 앞쪽에 빠지는 건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는 좀 어렵긴 한데 저는 로마 프렌 그 다음에 저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렵기 때문에 프렌 볼 수 있는 쪽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은 골이 나진 않을 거다. 어쨌든 둘 다 신중한 경기 운영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는 2대1의 아탈란타 승, 1대0의 아탈란타 승, 1대1 무승부, 그 다음에 2대2 무승부 이렇게 보고요. 로마 역배 보는 데는 없네요. 그래서 0대0 무승부. 로마 역배 보는 데는 더 찾아보면 있긴 하겠는데 일단 이 정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코어. 그 다음에 셰필드하고 브리스톨 내일 해축이 다 어려운데 일단 이건 이미 3대0으로 끝났죠. 퇴장 때문에. 이건 셰필드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셰필드 승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셰필드는 비겨도 되고 두 골 차로 져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충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브리스톨이 3골 차를 극복하려면 두 골도 아니고 저돌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셰필드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결장자를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셰필드 승에 다득점 보고요. 뭐 이건 다 해외에서는 셰필드 승 봐요. 1대0, 2대1, 2대0, 3대1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NBA 두 경기로 가겠습니다. 뉴욕 닉스하고 보스턴인데 이거는 이제 보스턴다운 경기력이 좀 나왔던 그런 경기였죠. 그래서 뉴욕 닉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3점이 20%였나? 야투가 3점이 정말 안 들어갔어요. 보스턴은 프리차드가 미쳤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프리차드가 어떤 평균 회귀 법칙으로 일단 벤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경기 그 다음에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프리차드가 23점이나 기록을 해줬고 3점도 던지면 2개 중에 하나 들어갈 정도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주전 구간에서도 주루 할러데이는 뭐 어차피 수비가 강점인 선수이다 보니까 나머지 주전 선수들의 어떤 맹활약도 있었고요. 확실히 활약 대결에서 보스턴이 찍어 눌렀던 경기인데 뉴욕 닉스 입장에서 아쉬웠던 건 3점이 너무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만나도 이거는 그래도 보스턴이 유리하지 않을까. 프리차드가 좀 부진하더라도 뉴욕 닉스 3점이 올라가더라도 직전 경기만큼 벌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는 보스턴 승에 마인 승에 그리고 이거는 저는 보스턴의 점수가 일정 부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뉴욕 닉스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3점 때문에. 이거는 다득점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스하고 미네는 이거는 커리가 안 돌아오면 힘들 것 같아요. 잘 비봤습니다, 생각보다. 결국에는 이제 뭐 클러치에서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의 부재, 커리의 어떤 슈퍼스타 있고 없고의 차이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직전 경기를 오히려 잡았어야 되지 않는데 결국에 잘 하다가 오늘 덴버가 졌던 것처럼 골스도 졌는데 그 여파가 내일 경기에도 이어진다고 보고요. 내일은 좀 더 벌어지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미네 승에 마인 승에 저득점 보고 5경기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이저리그 11경기 있고 다 저녁 경기니까요. 제가 뭐 데이터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코멘트를 이어갈게요. 그래서 코멘트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는 선택입니다. 눌러주시고 싶으면 눌러주시면 좋은 거고 안 눌러주셔도 돼요. 다만 좋아요 숫자가 너무 현저하게 적다. 그러면은 분석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어제 좋아요가 적었지만 저는 짜치게 바로 여러분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제가 못 맞춘 것도 많아요. 근데 역배 같은 거 잡은 것도 많고 어찌됐든 여러분이 혼자 하신 것보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혼자 하시는 게 힘드시면 조합 참여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저는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좋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광고도 뺐기 때문에 구독은 눌러달라는 말도 부탁도 안 해요. 그래서 좋아요 정도 눌러주시면 좋은 분석 퀄리티가 나가도록 저는 열심히 할 겁니다. 첫 번째 미러키하고 클리블입니다. 페랄타하고 라이블리의 맞대결이에요. 그래서 일단 흐름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둘 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클리블 같은 게 연승 흐름이 끊겼고 타선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고 페랄타 지난 시즌 한 경기 호투했고 라이블리 지난 시즌 한 경기 호투했고 이 경기는 선발에서 어디 한쪽으로 좀 쏠린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굳이 차이를 보자면 불펜에서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타선 흐름도 둘 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경기 어떤 승률은 클블이 한 5할을 좀 넘고요. 그다음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저녁 경기 승률이 얘네도 5할이 조금 넘어요. 둘 다 저녁 경기 승률도 괜찮고 우한이 선발로 나왔을 때 승률은 클블이 더 좋습니다. 클블이 우한 상대 승률이 좋아요. 좌한 상대로 승률이 안 좋은데 선발이.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어제 매치 경기도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불펜 차이로 매치 승을 보고 저득점을 봤었던 것처럼 이것도 조금 비슷해요. 그리고 또 게다가 클블이 역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클블 프렌의 역배에 8.5 저득점 보겠습니다. 선발에서 어떤 한쪽으로 크게 쏠리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한 선수의 컨디션이 안 좋다던가 공략을 오지게 당하면서 쏠리지 않는 이상은 큰 차이는 없고 결국에는 불펜 차이 그리고 특히 클블이 우한 선발 나왔을 때 어떤 좋은 승률 이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이거는 또 클블 게다가 역이고 클블 프렌의 역배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스턴하고 디트로이트로 넘어갈게요. 이 경기도 이제 쉬운 경기는 아닌데 일단 양 팀의 어떤 흐름은 보스턴이 더 좋습니다. 디트는 연승이 끊기면서 연패까지 당한 상황이고 지금 타선 흐름이 좀 처져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깠나봐요 쿠어스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내려와가지고 지금 산에서 내려서 좀 절고 있는데 하우크하고 좁으면 하우크도 저는 신뢰는 안 하지만 조보보다는 그래도 하우크가 조금 더 신뢰도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발 싸움에서는. 그 다음에 불펜은 당연히 디트가 낫고 그래서 하우크는 지난 시즌 두 경기 모두 다 디트전에서 좋았던 맞대결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요. 조브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닝 소화가 안 되는 게 문제였지만 쿠어스에서 개같이 쳐맞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조브도 일정 부분 호투는 조금 기대가 되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 디트의 이 저조한 타격 흐름이 만났을 때마다 지난 시즌에도 고전했던 하우크 상대로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우크 자체를 신뢰하기보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보스턴이 또 역을 받았기 때문에 보스턴 프렌의 역배. 그 다음에 이 경기는 굳이 보면 저득점 보겠습니다. 언어보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패도 어렵지만 언어보가 더 어렵다. 이거는 보스턴 프렌의 역배 언어본 굳이 보면 저득점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도 이제 뭐 승률 같은 거를 또 첨부해드리면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저녁 경기 승률이 괜찮습니다. 5할 오픈 정도 되고 우한 상대 승률은 5할 조금 넘고 그다음 디트 같은 경우에는 뭐 우한 상대 승률이 워낙 좋아요. 그리고 저녁 경기 승률은 낮 경기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인트하고 필라. 이 경기도 쉬운 경기는 아닌데 좌한 맞대결입니다. 리베라토하고 산체스. 세인트는 지금 파죽 지세고 필라도 어쨌든 분위기는 세인트만큼은 아니고 괜찮다. 리베라토는 이번 시즌 이미 한 경기 호투를 했고 그 다음에 산체스는 2년 전에만 두 번 만났는데 두 번 다 잘 던졌습니다. 리베라토가 어쨌든 선발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보다 잘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 필라를 상대하면 그래도 앞선의 어떤 호투보다는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필라가 뭐 좌한한테 완전 저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쨌든 고민을 좀 했지만 저는 필라 승, 세인트 2.5 프렌, 그 다음에 다득점. 그래서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접전 정도는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지만 결국에는 저는 다시 만날 리베라토어는 필라 타선이 어느 정도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고
산체스는 세인트 타선이 조금 고전을 한다고 봅니다. 세인트가 또 좌안이 나왔을 때 올 시즌 승률 자체가 안 좋아요. 물론 필라도 좌안 상대 승률은 안 좋습니다. 올 시즌 필라나 세인트나 좌안이 선발로 나왔을 때 승률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저녁 경기 승률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녁 경기는 세인트가 5할이 조금 안 되지만 필라는 거의 6할 가까이 승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다시 올 시즌 이미 만났던 리베라토가 다시 만나면 필라가 어느 정도 분량이 있다고 보고요. 언어번 오버보는 이유는 이 경기는 선발들 싸움에서는 많이 점수가 안 날 수는 있어요. 한 4, 5점 정도. 근데 후반부에 양팀의 어떤 불펜 생각하면, 또 양팀이 기본적으로 빠따 생각하면, 이건 뒤에서 점수가 더 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다득점 봅니다. 이 경기도 어렵고, 지금 계속 어려워요, 세 경기가. 필라 승의 세인트 2.5 프렌의 다득점. 일정 부분 한 2점 차 정도는 세인트가 비빌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리베로토가 개털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피츠하고 세인트입니다. 이거는 스킨스하고 피터슨인데, 뭐 피츠가 감독 바뀌고 나서 그래도 이닝 시리즈를 애틀한테 거뒀고요. 또 매치는 지금 뭐 한창 좋았을 때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피터슨은 지난 시즌 4이닝 2시점인가로 부진했고요. 스킨스는 지난 시즌 한 경기 호투했는데, 이거는 고민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스킨스 나왔는데 역배줬으면 이거는 구미가 땡겨요. 근데 스킨스가 나왔을 때 피치의 승률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스킨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에서 7이닝까지 잘 던져줘야 되거든요. 불펜에서는 매치가 확실히 앞서고, 피터슨이 한번 지난 시즌에 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한 번 갖고는 피터슨이 뭐 피치한테 또 부진한다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치가 뭐 저한테 강한 팀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앞선 세인트 경기랑 비슷하게 좀 접전 갈 것 같아요. 피치 승에 매치 승에 피치 2.5 프렌에 그 다음에 저득점. 이건 어쨌든 양팀이 선발도 공략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이것도 불펜 차이가 크다. 많이 점수가 벌어지지 않고 한두 점 차로 유지가 된다면 피치가 리드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매치가 피치의 불펜 공략하면 후반에 역전할 여지도 있고, 아니면 뱅뱅 반반 싸움 가거나 아니면 매치가 한 점 리드하고 있는 상황 나오면 그 불펜이 그걸 잘 막아줄 수 있는 팀이 매치이기 때문에 매치 승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 좀 했지만. 이것도 데이터 말씀드리면 매치가 무한 상대 선발이라던가 뭐 저녁 경기 승률은 당연히 좋고요. 그다음에 피치 같은 경우에는 좌한 상대 승률이 안 좋습니다. 좌한이 선발로 나왔을 때 승률이라던가 저녁 경기 승률이라던가. 근데 낮 경기보다는 피치가 저녁 경기 승률이 좋지만 좌한 상대 승률이 워낙 안 좋다는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땐 어쨌든 매치 승에 피치 2.5 프렌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계속 어려운 경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당이 저배당 경기가 내일 많지는 않습니다. 뭐 내일 컵스나 뭐 텍사스 정도 있긴 한데 대체로 뭐 샌디 대체로는 당이 좀 괜찮은 경기들이에요. 그럼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마이애미하고 워싱턴하고 애틀로 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워싱턴이 확실히 연패 중이고 분위기가 안 좋고요. 애틀도 좋은 분위기는 아닌데 둘 다 타선 흐름은 안 좋다. 어빈하고 홈스면 선발은 어빈이 좀 더 낫죠. 지난 시즌에 4번 만나가지고 애틀 선수 다 잘 던졌고, 홈스는 처음 만나는데 선발 안정감에서는 워싱턴이 앞서죠, 확실히. 팀 분위기는 애틀이 더 낫고, 그래서 이 경기는 고민 좀 했지만, 이거는 홈스 나왔을 때 물론 어빈이 잘 던져도 지금의 워싱턴 흐름이면 애틀한테 역전당할 여지도 있는데, 이거의 당은 좀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홈즈 선발 카드에. 그리고 이거는 차라리 그냥 저득점만 보시는 게 어떨까. 승패 패스하고. 굳이 승패를 고르려면 애틀이겠지만 저는 당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8.5 저득점만 보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어차피 양팀의 흐름, 홈즈도 못 믿지만 워싱턴의 흐름이라면 홈즈도 일정 부분 호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 패스, 저득점만 보도록 하겠고요. 워싱턴의 어떤 우한 상대 승률 4할, 저녁 경기는 5할이 약간 안 되고요. 낮 경기보다는 워싱턴이 저녁 경기 승률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애틀란타도 이제 저녁 경기 승률은 5할 조금 넘고요. 근데 우한 상대 승률이 이번 시즌 좋지 않아요.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하고 컵스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둘 다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아요. 좋진 않고, 마이애미 어제 제가 화석 역배 봤죠? 뭐 역배 맞춘 경기들도 꽤 있긴 해요. 뭐 미러키나 뭐 화상 역배나. 근데 이제 틀린 경기들도 많고, 어렵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쉽진 않았던 일정이어서 맞춘 경기도 있지만 틀린 경기도 많았다.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합을 참여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조합은 승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마이애미는 이제 퀀트를 나오는데 2년 전에 2경기 안 좋았고요. 컵스는 콜린 레아 2년 전에 1경기 부진했는데 이 경기는 컵스가 이런 분위기에서 2당의 메리트가 있냐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이애미를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콜린 레아는 지금 샘프전에서 좀 털려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퀀트리 같은 경우에도 뭐 직전 경기 잘 던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 계속 안 좋았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당 메리트도 없고 분위기도 안 좋기 때문에 컵스가. 근데 마이애미한테는 반등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컵스 승에 마이애미 승에 닥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보더라도 안 갈 가능성도 조금 있겠죠. 왜냐면 당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마이애미는 못 봅니다. 퀀트릴이 뭐 2경기에서 호투하는 그림 기대하기 힘든 것도 있고, 레아도 뭐 계속 잘 던지다 한 경기 못 던진 거기 때문에 빠따의 기대치는 확실히 컵스한테 있습니다. 컴마5 보고요. 어쨌든 컵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녁 경기라던가 우한 상대 승률은 좋아요. 그리고 마이애미는 저녁 경기나 우한 상대 승률은 확실히 컵스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다음에 콜로하고 텍사스입니다. 이 경기는 돌랜도하고 말리인데 이것도 선발에서는 확실히 텍사스 쪽으로 기울죠. 말리가 확실히 이번 시즌 좋고요. 뭐 최근에 양팀의 흐름도 텍사스가 안 좋았지만 연승으로 위닝 시리즈 디트전 어려운 경기를 위닝 시리즈 거뒀고, 뭐 클브는 콜로는 오랜만에 승리 거뒀고, 그래서 콜로의 어떤 연승을 기대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원정 콜로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텍사스 승에 마이애미 언더 팩마운. 콜로는 말리 상대로 또 텍사스 불펜 상대로 점수를 많이 못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저녁 경기나 우한 상대 승률은 텍사스가 콜로보다는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팩마운 보고 넘어가고요. 그다음 캔자스하고 휴스턴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와카하고 구스토인데 선발은 그래도 와카가 좀 낫죠. 그래서 양팀의 어떤 분위기는 캔자가 지금 연패에 빠져 있고 휴스턴이 조금 더 분위기가 나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쉬운 경기는 아닌데 와카는 이번 시즌 이미 한번 만나서 호투를 했고요. 구스토는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정말 어렵다. 캔자가 분위기가 지금 연패 중에 빠져 있긴 하지만 와카 카드 나왔다면은 해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구스토도 물론 나쁘진 않은데 이 경기는 저는 저득점만 볼게요. 어쨌든 캔자스의 타선 흐름이 떨어져 있다면 구스토의 이닝 소화가 아쉬운 건 사실인데 휴스턴의 불펜이 안 좋은 팀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는 정말 진짜 엄대엄이다. 반반. 이거는 그냥 8.5 좀 저득점만 보고 싶은 그런 경기고요. 캔자스 같은 경우에 우한 상대라던가 저녁 경기 승률이 괜찮고, 휴스턴은 저녁 경기 승률이나 우한 상대 승률은 캔자스보다 약간 떨어진다. 참고하시고 이거는 승패 패스 저득점만 볼게요. 그 다음에 에인저스하고 샌디입니다. 이 경기는 지금 기쿠치하고 킹인데 뭐 둘 다 최근에 선발 맞대결은 없어요. 당연히 뭐 분위기는 샌디가 좀 더 낫고 투타 밸런스가 샌디가 낫습니다. 샌디가 뭐 좌완 상대로 선발에 나왔을 때 어떤 승률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양팀의 어떤 가장 큰 차이는 선발 킹하고 기쿠치의 어떤 선발 차이보다는 가장 큰 차이는 불펜 차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센 마운 보겠습니다. 샌디 승에 마인 승에 저득점 이렇게 볼게요. 마지막 이제 2경기 남겨놨는데 어쨌든 저도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먹고 살려면 좀 홍보 좀 할게요, 여러분. 메이저리그 3일 연속 적중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5일킬만 5번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VVIP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VVIP S급 단폴도 도르트문트 승 우선, 그다음 그 후순위가 오빠였어요. 둘 다 당이 좋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당 2.3, 뭐 2배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나가서 적중이 됐어요. 그래서 VIP랑 VVIP 차이 있다는 것만 아셔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간은 제가 뭐 내일 설명드릴 건데 9일 동안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10일 동안은 연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 구조가 잘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요.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아니면 VVIP 가입하셔서 오늘 야간부터 받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2경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키스하고 시애틀. 양팀의 분위기는 확실히 다르고요. 양키스는 오늘 야브로가 나왔고 이제 슈미트가 아직도 미정인데 슈미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시애틀은 이제 행콕이 나오는데 행콕이 최근에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양키스가 지금 불붙은 타선을 과연 행콕이 저지할 수 있느냐. 시애틀은 타선 흐름이 확실히 꺾였고 또 수입도 당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양키스 승에 마이너스는 5점 보겠습니다. 걸리는 거는 이제 슈미트의 몸 상태겠죠. 그게 조금 걸리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또 던지다가 일찍 내려갈까봐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부상 복귀전에서. 그래서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저녁 경기나 우한 상대 승률 괜찮고요. 시애틀은 저녁 경기 승률은 5할이 좀 안 되고 우한 상대 승률은 5할이 약간 조금 넘습니다. 마지막 경기 LA하고 샌프입니다. 샌프는 제가 어제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샌프한테 우선주지만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미네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겼어야 되는 경기를 또 연장까지 가면서 졌어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처질 수밖에 없고, 벌랜더하고 메리켈리입니다. 메리켈리는 지난 시즌 한 경기 호투했고 벌랜더는 지난 시즌 한 경기 부진했는데, 벌랜더가 잘 던지다가 직전경기 조금 아쉬웠어요. 선발에서는 비슷하지만 저는 메리켈리가 조금 더 낫고, 나머지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워낙 샘프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에리프렌의 역배, 그 다음에 저득점 쪽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샘프 같은 경우에는 무한 상대 지금 승률이 좋았지만 점점 깎아먹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상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안 좋은 흐름 때문에 많이 내려갔습니다. 승률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고, 그 다음 저녁 경기 승률은 반반. 그 다음에 에리 같은 경우에도 우한 상대 승률 괜찮고, 그 다음에 저녁 경기 승률은 5할 조금 안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우한 상대 승률, 저녁 경기 승률은 샘프가 더 낮지만 최근에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런 데이터가 무색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매치업이네요. 에리프렌의 역배에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승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